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1년간 노무사 1차 경영학 대비로 함께 공부하게 될 정순진이라고 합니다. 실러버스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하고 강의 안내 사항들이 쭉 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하고 그제하고 어제 이틀 연속 거의 밤을 샜어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목이 조금 잠겨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면 다시 좀 풀어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일단 1교시를 수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공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수업을 잠깐 하고 쉬고 나서 2교시부터 이제 본문 들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995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죠. 그동안 이제 공인중개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 10년 정도 경영학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공기업 준비 학생들을 위해서 경영학 강의를 했었고, 최근 10년은 노무사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중에 7급 감사직이라고 있어요. 7급 감사직, 그 다음에 군무원, 이런 쪽까지 강의를 해서 이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학원도 직접 운영해가지고 학원 원장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개를 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원장 입장, 그 다음에 그냥 강사 입장,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입장, 세 입장을 저도 이제 예전에 고시했었으니까 학생 입장 이걸 다 경험해 보면서 학생이든 선생이든 원장이든 목표는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최단기간 합격이에요. 최단기간 합격이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도 이제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동차로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이죠.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은 없고, 그거보다 늦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매번 이제 공기업은 제가 4개월마다 한 바퀴를 이제 돌렸었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훨씬 이제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렵잖아요. 2차도 있고. 근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바퀴 이상 돌고 어떤 때는 무슨 평일반, 주말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주 돌면서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써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개선할 거 있으면 또 개선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고,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소개하는 방법이 특히 장기전 치르는 분들 2차까지 포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검증도 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강의 목표에도 있지만은 있나? 거기 제 공부 방법은 6단계 공부 방법이에요. 6단계. 그거 잠깐 소개하고, 그러니까 1교시는 그냥 수업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차 잠깐 보시는 거고, 조금 이제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참조하시고, 조금씩 한번 써먹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오늘 들어두신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오신 분 중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놀다가 처음 오신 분 있잖아요. 놀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이런 분들은 1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데 1년에 좋은 습관, 공부 습관을 들이려면 첫 3주가 중요합니다. 첫 3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의 행동이 변하는데 최소한 3주가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독하게 잘 활용하시면 첫 3주 안에 내 몸이 그 1년 동안 계속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몸의 패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오후, 저녁까지 활용하는 방법이나 체력을 안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3주 안에 모든 게 다 결정돼요. 그리고 그거 갖고 1년을 계속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두셔야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리 7, 8월 달에 여름반 있고 1, 2월 달에 이제 겨울반이 있는데 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7, 8월은 약간 기초에서 기본까지 갈 생각이고 1, 2월은 기본에서 심화까지 갈 거예요. 완전히 커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경약 이름은 기본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8월에는 그러니까 12번을 지금 할 예정인데 그 중에 4번은 아예 회계나 재무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8번에 7, 8월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기초만 하고 회계를 한 번, 뭐 재무 한 번 이렇게 하거나 그랬었는데 회계나 재무는 제 생각으로는 좀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회계 재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조금 한 2달째, 그러니까 5주차 정도부터 아마 회계 재무를 제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두면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문제 드릴 때 재무 회계 문제를 계속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 8월 컬이랑 1, 2월 컬이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7, 8월을 1, 2월에 오실 이제 수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은 7, 8월 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알아서 따라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는 가정하에 1, 2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 8월 강의가 중요하고 7, 8월에는 제가 이걸 하고 1, 2월에는 이걸 못 할 것 같아요. 이 설명을. 그러니까 오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동영상 보셔라 이러고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들어두시는데 저는 이제 6단계 공부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봤고 학생들하고도 계속 검증해봤고 그래서 그 왜 6단계냐 그러면은 이 중에 1, 2, 3단계가 이론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단계고요. 4, 5, 6단계가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익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이든 아주 작은 시험이든 아니면 진짜 큰 시험이든 제 생각으로는 3단계를 거쳐야만 합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단계가 뭐냐면은 1단계는 이론을 이해하는 단계. 이론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 이해하고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연습. 문풀은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 실전 이것도 연습이죠. 실전 연습. 이건 실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계단처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을 이해하고 나서 이 문풀을 넘어가는데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론은 100% 이해했어요. 수업 시간도 100% 이해하고 친구가 물어보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내가 더 잘 알아, 친구보다. 그런데 문제 푸는 능력은 요건 문제 푸는 능력이라고 바꿀게요. 연습이 있으니까. 문풀 능력. 이걸 갖추는 건 완전 천지 차이다. 여기가 엄청난 격차가 있고 넘어가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완전 달라요. 실력이 쓰는 머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을 이해하는 머리랑 문제 푸는 능력보다 요령이라고 할까? 요령? 요런 게 있는데 이거 완전 달라요. 이론 이해하는 거랑 문제 푸는 능력, 요령 이거 익히는 게 완전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를 올라가셔야 되고 내가 문제는 진짜 잘 풀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 시간에 친구가 물어보면 다 풀어줘 내가. 그렇죠. 다 나한테 와서 물어봐. 이 정도로 문제를 잘 풀어도 이게 실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실력은 높은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력은 분명히 높은데
나한테 맨날 묻던 이 허당 같은 애가 붙어서 그냥 빨리 나가고, 저는 진짜 실력이 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랑 이건 별개예요, 별개. 문 푸는 능력과 실전 연습은 완전 별개다. 그러니까 항상 2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내가 붙는 것이지, 여기서 머물렀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진짜 잘 풀어. 그쵸? 시간도 남보다 빠르고 정확해. 그래도 실전은 완전 다른 거예요. 실전에서의 처리하는 방법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갖춰야 된다. 근데 이걸 다 갖추려면 제 생각으로는 요 3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이제 1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보다 넓게 공부하는, 넓게. 그리고 2단계는 보다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깊게. 이게 두 가지가 완전 다르죠. 넓게 쪽으로 공부한 거랑 깊게 쪽으로 공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넓게를 먼저 하고 그걸 깊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왜 넓게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 요거를 우리가 감안할 때 보다 넓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출제자 의도가 뭐길래 보다 넓게가 필요하냐 하시면요. 보통 이 출제자에게 출제를 의뢰할 때 보통 두 가지의 아주 그냥 반드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난이도, 상중하로 나누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60%, 얘가 뭐 20%, 얘가 20% 이렇게 내거나, 여기가 50%, 뭐 30% 내거나 뭐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 딱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 기출문제를 일단 줍니다. 최근 3년 기출문제를 주면서 요거를 참고해서 요 정도 난이도에, 그러면서 최근 3년에 안 나왔던 거 위주로, 그러니까 나온 거를 똑같이 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는. 그러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생겨요. 이거를 지켜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3년 중에서 한 2번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빈도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를 또 내고 싶은데, 또 내는데 비틀어서 내야 돼요. 약간 다르게. 그 다음에 안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안 나왔던 부분이 눈에 띈다고요. 내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 그건 반드시 낼 건데, 거기서 이제 난이도를 높게 할 거냐, 그냥 기본만, 이걸 이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의뢰 안에서 문제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저도 사실은 공기업 쪽은 이제 입사나 승진 시험도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노무사는 출제한 적은 없는데, 다른 쪽은 출제한 적도 꽤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채점도 제가 한 3,000명도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 2차 시험은 이제 제 영역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그쪽 선생님들한테 전수를 받으시고, 저는 1차 위주로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난이도 상해 문제를 요구할 때, 이제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변별력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이거는 다 맞춰요. 이건 다 맞춘다고 봐야 돼. 다만 여기는 시간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40문제가 됐으니까, 40문제 중에서 요게, 한 8에서 10문제 정도 된다고 치고, 8에서 10문제. 요게 이제 30에서 32문제가 일단 될 거고, 반 자를 수도 있고요. 반반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이변이 없는 한 공부를 꾸준히 성실하신 분은 이건 다 맞아요. 다만 시간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 7, 8분? 뭐 길어봐야 10분 안에 풀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 20분 걸린 사람도 있어요. 20분. 그죠?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아니라 시간 차이.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줘야 딴 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어려운 거, 경영학 시험에 난이도 상, 여기서 시간을 많이 주고 충실히 풀 수 있고, 아니면 경영학 전체가 쉬우면 딴 과목에다가 조금 우리가 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차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2차는 실력 싸움이고, 그죠? 1차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게 모든 걸 좌우해요. 이게 변별력을 좌우하는데, 그럼 이제 출제를 의뢰받은 사람 입장에서 난이도 상해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난이도 상해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중요한 주제,
중요한 주제를 깊게 아니면은 어렵게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때문에 요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차까지 있기 때문에 2차까지 고려해서도 일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내는 선생은 실력 있는 선생이고, 어떤 선생은 그 신이론 아니면은 좀 지엽적인 거, 그죠? 지엽적인 거 이런 거를 기본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이라고 한 건 되게 이제 용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사항 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 난이도 상위 문제를 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늘 나오던 주제를 어렵게 내거나 완전히 생소하거나 지엽적인 거, 나만 아는 거 이런 거를 냅니다. 대신에 너무 미안하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못 내고 그냥 기본적인 거로 이쪽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것만 준비하면은 이게 나왔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이건 준비하세요. 이거는. 왜냐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문제집에도 문제도 많고 이건 준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내가 마음을 1단계 할 때는 보다 넓게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7, 8월에 오신 분들은 그게 유리한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시간이 이게 돼. 근데 1, 2월에 오면 저거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밖에 못 해. 이거밖에. 1, 2월에 오면. 그래서 이 보다 넓게를 어느 정도까지 넓게냐 그러면은 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지엽적인 거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걸 시험에 내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올지도 모른다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넓게지 깊게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막 혼자서 호기심 갖고 막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정의만 해놓는 거예요. 정의. 그렇죠? 여러분들 신문도 보세요. 그러니까 2차 시험 보려면 신문도 아마 봐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문을 보다 보면은 교과서에 없지만 요즘에 이슈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막 튀어나와요. 경영 같은 경우는 잘 튀어나오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출제자도 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잖아요. 요즘에 갑자기 뭐가 막 튀어나와. 이래서 뭐 지주회사가 어떻고 아니면 이래서 뭐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지주회사 주제가 나와서 몇 번 막 이렇게 신문에 언급된다 그러면은 각인이 되기 때문에 아 요거 요번 시험에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거. 이론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특히 출제하던 사람은 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의뢰를 받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에 이거 내야지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생소한 거 나오면 항상 정리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내면 인간도 아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한 번은 하셔야 돼요. 한 번.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1단계에서 안 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는 대개는 요 화살표를 제가 표시했기 때문에 요 방향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시험일이 있잖아요. 시험 날짜.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거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엽제이기 때문에 시험에가 안 나와. 제낍니다. 그렇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만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시간 낭비처럼 여겨져요. 무시한다고. 그러면 요때 안 본 거는 끝까지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7, 8월에 공부 방법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시죠? 약간 오지랖이 넓어야 돼. 7, 8월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두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못 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이걸 해둬야 된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그 서브노트를 만들라. 요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서브노트를 만들라. 근데 서브노트라는 말이 특히 2차 시험 있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이걸 서브노트를 받아들이냐면 서브노트를 단권화라고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단권화. 여러분도 단권화 하시나요? 안 하나? 옛날에 그 사법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보시면요. 요즘에 이제 바뀌었지만, 로스쿨, 이제 좀 바뀌었지만, 사법시험 같은 걸 보시면은, 만약에 헌법을 내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2차 시험 헌법이 있어. 그러면은 헌법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 서울대학교 권영성 교수 책,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책, 고려대 어느 교수 책, 또 유명한 어느 교수 책을 다 사서, 한 과목당 5권에서 10권을 사요. 산 다음에 그거를 한 권에다가 몰아넣어요. 왜냐면 거기 보면 갑설, 을설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지?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된 설도 있고, 약간 소수설도 있고 그래요. 다수설, 소수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아고 한 권에다 모아. 그거를 서브노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단권화를 하자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책을 2권 보면 떨어져요. 책 한 권만 봐야 돼. 한 권만. 오히려 단권화가 돼 있어. 그쵸? 그러고 나서 이 서브노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는 일단은 널널하게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널널하게 손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서브노트를 이렇게 이제 만든다. 이게 노트예요. 그러면은 사람 따라 다른데 반을 딱 접어가지고 여기만 정리를 하시고 여기는 공란으로 놔두는 거예요. 공란으로. 또는 노트를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저한테 쉬고 1교시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저 한 교시마다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판서를 쫙 한 판을 딱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쉬는데 그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정리한 걸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리한 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2회독, 3회독, 문제풀이, 뭐 연습 문제, 뭐 모의고사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관련된 문제가 관련된 이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기초부터 기본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기본부터 심화까지 가면 또 새로운 내용 나올 거 아니에요. 관련 있는 걸.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기다 끼워넣기를 해야 된다고. 끼워넣기. 그쵸?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어디선가 배울 때 이게 여기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모르고 막 여기저기 섞이면은 그건 정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론을 배웠는데 이거는 얘랑 관련된 거예요. 얘랑. 그래서 얘를 좀 깊게 심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다양하게 넓히거나 이런 이론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게 딱 여기 와 있어야지 얘네들이 서로 시너지가 생기고 정리할 때 도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공란 놓는 거지. 또는 문제 같은 거, 좋은 문제 같은 것도 문제 자체를 잘라가지고 갖고 오는 것보다는 문제 중에서 보기 중에서 내가 틀렸던 거 하나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여기다 갖다 놓는 거지. 주제는 여기는 대주제나 제목 위주로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틀린 오답도 따로 만들지 마시고 틀렸던 거나 중요한 걸 여기 갖고 와서 한 노트가 딱 한 권이 딱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해보면 알지만 제 수업 커리큘럼 자체도 한 6회독 정도 되거든요. 6회독 정도를 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6바퀴를 돈다고. 그러니까 돌다 보면은 또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 나오는데 그걸 계속 끼워놔야 되겠는데 끼워넣을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란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트값 아까워하지 마시고 공란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넣고 싶은 생각도 날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모이면 그게 성공인 거지. 그럴 때 이런 것까지도 들어야 돼. 지엽적인 것까지. 신문 읽다 보니까 경영학 관련된 주제인데 또 노무 관련된 것도 새로운 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2차 주제가 된다고. 2차 시험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어떤 때는 신문 잘라다가 넣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읽어서 정리해서 여기다 쓰기도 하고 경향신문 몇 월 며칠자 해놓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로 모여야지만 이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엽적인 건데 저 구석에 있으면 나중에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 써 있으면은 살짝 지나가면서라도 들렀다 갈 수 있으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은데 또 하나는 손으로. 저는 가위질해서 갖다 붙이는 건 절대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 손으로 써야 되고 손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쓰면 시간 낭비고 손 아프고 그쵸?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요약해야 되고 요약하려면은 반드시 읽고 생각하고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그쵸? 요약이라는 건 핵심 사항 제일 중요한 것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읽어서 그거를 압축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지 들어오지 그냥 갖다 다 옮겨 적으면 그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있으면 컬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한 줄이나 2줄 정도로 딱 해서 여기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해서 그 이론에서 이해를 갖고 옮겨야지. 그냥 옮기는 거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이제 한 바퀴 돌면 끝까지 갈 텐데 그러면은 상당히 두꺼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또 다른 과목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두꺼운 뭔가 하나의 나만의 거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깊게.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주요 주제만 주관식으로 주관식용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주요 주제만. 주관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익숙하실 텐데 주관식이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어야 돼. 그 내용에 서론에는 배경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결론에는 앞에 거 요약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 본론 쓰는 방법도 항상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눈다든지 그걸 또 셋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요 주제라는 건 몇 개냐 그러면은 한 과목당 적으면 30개, 많으면 100개. 이걸 넘어갈 수가 100개는 너무 많다는 느낌이 나고 한 3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요 주제만 30개. 그리고 만약에 제 과목은 강론이 한 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과목당 10개 그러면 여기에 좀 육박하죠. 한 과목당 10개 정도. 조직이면 조직에 10개, 인사는 인사 1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전체 과목으로 봤을 때 30에서 100개 정도를 하는데 이거는요. 주관식용이나 아니면은 면접용.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둘 다 비슷한 건데 꺼내야 되는, 속에 있는 걸 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쓸 수 있거나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뭐 물어보면 말을 해줘야 돼, 내가. 아, 이거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어. 이걸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친구가 뭘 물어보면. 그쵸? 그 정도 대비는 돼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 특히 제 과목 중에 인사 논문은 어차피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랑 조직은 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아마 대비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흐름도를 만드는 거예요. 흐름도를 만드시는데 이것도 손으로 요약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흐름도라는 제가 이제 그 우리 노무사는 이제 얇은 책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은 제가 흐름도를 아예 챕터마다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있어야 돼요. 전체가 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전체를 다루려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A4 한 페이지 조금 부족하면 앞뒷면, 앞면만 해도 되고 앞뒷면 이 정도로 완전히 다 모아줘야 돼. 전체가 다 하나로. 저는 그렇게 제 책에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한 페이지면 딱 전체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넣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것만 이제 좀 자세히 넣는 거예요. 평소에 다 아는 건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시험장에 가져갈 용도예요. 시험장에 가져가는 종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가보시면요. 보통 이제 만약에 8시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8시 50분까지 입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오잖아요. 7시 한 40분쯤 와서 열자마자 들어서 앉아가지고 한 1시간 동안 두꺼운 책을 꺼내놓고 막 넘기는 사람 있어요. 그냥 초치기 하느라고. 그런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만 갖고 가서 이것만 앞에 한번 쭉 보고 넘겨서 보고 시간이 남아요. 또 보고 한 5번은 볼 수 있어. 한 30분 동안에. 그쵸?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정리가 다 끝난 거거든. 언제 책을 넘기고 앉았어. 그러면 이제 못 보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쵸?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손으로 요약해서, 그 다음에 암기 요령. 이것까지 들어간 걸 가지고 흐름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외워지는 게 뭐냐면 신할랄료, 계명, 거가강 이걸 지금 아직도 외우고 있어. 이 뭐냐 그러면은 그 영어에서 이트용법 쓴 이트용법. 이트는 시간, 날짜, 날씨, 요일, 계절, 명암, 거리, 가주어, 강조. 자, 요거는요, 이트를 쓰는 용법을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거예요, 중학교 때. 그쵸? 근데 이거를 옆에 친구가 흐름도, 야, 너 잘 맞는 것 같다. 나 복사 좀 해줘. 그래서 복사해줘도 그 친구는 몰라. 이게 뭔지를 몰라요. 외워지지도 않아, 모르면. 그쵸? 그러니까 나만의 걸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 내가 틀리는 거, 나한테 중요한 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언제 시험장 딱 하루 쓰려고. 물론 시험장 하루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마음먹은 게 1년 동안 국사는 책상에 앉아서 하지 않고 버스에서만 하겠다. 버스 이동할 때, 학원 갈 때랑 집에 올 때 합쳐서 2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했냐면 두꺼운 책을 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 제가. 국사를. 3월달 수업 들을 때부터 아예 저는 A4 용지를 펴놓고 거기다가 필기하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버스에서 계속 봤다고. 시험날 그때는 학력고사인가 수능인가 볼 때까지 책상에서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다 맞았는가 한 개 틀렸는가 그래요. 국사를. 그러니까 계속 요거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실제 보면요. 어디 구석에 뭐 떠올라요. 어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림이나 어떤 기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잘 나거든요. 암기법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해드리지만 이렇게 앞머리를 따도 되고 뭔가 이제 암기법을 해가지고 그걸 그림이나 무슨 어떤 뭐 기호나 뭐 이렇게 해서 숫자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진짜 헷갈리는 거 많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이걸 다 만들어놔야 돼. 하나도 빼놓지 다 만들어놔야 돼. 나의 머리를 믿지 말고 나 이거를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면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이론 이해하는 게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론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 푸는 건 별개라는 거지, 문제. 그래서 여기가 4번이 뭐냐면은 요게 기출문제. 5번이 연습문제. 6번이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출문제는요. 이거는 원래는 참고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와요. 출제 의뢰서에 그 시중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걸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내면 안.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원래. 그런데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은 똑같이 내고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약간 바꾸고, 그죠? 약간 바꾸고 숫자만 바꾸거나 약간 위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출문제를 어떤 거? 그러면 노무사 당연히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험 해봐야 경약 나오는 과목, 그 시험이 몇 개 없어서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 드리긴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경영지도사라는 게 있고,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급 감사직, 그 다음에 군무원이 있고요. 군무원의 군수직 있고, 그다음 회계사가 있죠. CPA. 또 있나?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무슨 경영이 붙은 그런 시험 과목이 좀 있는데, 약간 핀트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 시험에 맞는 것만 발제해서 드릴게요. 되게 많아요. 또 기타도 많아. 무슨 호텔 경영도 있고, 임업 경영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그건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발제해서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희 정식 커리큘럼 안에 노무사 기출문제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드릴 거고,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드리거나 문제풀이반, 기타 문제풀이반 넣어서 드릴 거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3년이 중요한데, 최근 3년 중에서도 올해나 작년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행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봐야 돼. 최근에 유행하는 주제. 그거는 반드시 봐야 되고, 어쨌든 제가 먼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뭘 참고하느냐? 그러면은 난이도 하고요. 출제 빈도.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서 올해 시험에 대비해서 강의할 때 엄청 어렵게 낼 거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25문제, 40문제가 올라갈 거니까 그럼 구석구석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어려울 거다. 제가 되게 어렵게 많이 했어요. 어려운 걸 많이 했고, 막판 모의고사 진짜 어렵게 막 내고 그랬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저는 실망 엄청 했어요. 근데
난이도를 똑같이 했어요. 그전 25년 25문제 낼 때랑 난이도가 똑같아요. 보니까. 그냥 범위만 조금 넓어졌더라고. 뭐 내년엔 모르겠어요. 내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의 난이도 그다음에 출제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걸 파악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이걸 보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분석을 해서 다음 시험에 어디가 나올 것 같다 이걸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는 이것도 주요 주제만.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정의만 알고 있으면 정의. 그러니까 주요 주제만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나만의 풀이법으로 반복해서 반복을 몇 번? 한 10번 이상 하셔야 돼요. 10번, 한 20번 정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아마 갈릴 수도 있는데 그 주요 주제면 아까 몇 개냐면 30개에서 100개잖아요. 30개, 100개. 근데 한 주제에서 객관식 문제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3개에서 5개 만들 수 있어요. 한 주제당. 표준적인 문제를 만들면 그러면은 제일 적으면 30개 곱하기 3문제씩 만들면 90문제고요. 제일 많으면 100개 곱하기 5개씩 만든다면 500개예요. 500문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계나 재무 같은 경우는 약 100문제 정도만 풀면 돼요. 회계 100문제 뭐 그건 너무 많은가? 너무 많고 한 50문제, 회계 50문제, 재무 50문제 그 정도면 그냥 완전히 커버가 돼요. 어떤 시험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 경영학에서는 90문제 조금 작아 보이고 한 150에서 200문제? 그러니까 200문제 정도 플러스 이제 재무회계가 100문제, 200문제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2000제 풀어야 된다. 저가 만약에 문제집을 만들면 5000제도 만들 수 있거든요. 5000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를 벗어난 나머지 문제는 다 유사 문제예요. 유사 문제. 중복되거나 유사 문제. 그렇죠? 풀어보면 앞에서 푼 거랑 진짜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몇 개가 없다고. 그래서 많이 풀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우리가 고3 때 보면 1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는 국영수 위주로 하죠. 요즘엔 언수회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을 하고 여름방학부터 암기 과목에 들어갑니다. 요즘에도 암기 과목을 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뭐 국사, 무슨 뭐 사회문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몇 가지. 꼭 외워야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학생들이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니까 여름방학 때 뭐가 나오냐면 핵심 체크라고 종로학원 핵심 체크라든지 이렇게 학원별로 위로 넘기는 거 8절째 위로 넘기는 문제집 있잖아요. 실전하고 똑같이 만든 거. 그게 학원별로 나와요. 종로도 나오고 대성도 나오고 학평도 나오고 뭐 어디도 나오고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 국사를 본다면 그게 출판사별로 나오고 학원별로 나오니까 10종류는 넘어요. 맞죠? 10종류를 다 사서 돈 많으면 다 살 수 있겠죠? 사서 놓고 여름방학 내내 이걸 본다고 칠게요. 그 문제수가 엄청 많겠죠. 한 과목당 1000문제면 뭐 한 10,000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학생들은요.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이거 막 넘어가요. 그럼 속도감도 있고 다 아는 것 같아. 해설 보면 다 알지 뭐. 다 아는 것 같고 책 떨이하고 그 다음 책 보면 70%가 비슷해. 그쵸? 한 80%가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봤던 문제 또 나오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문제 답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음 진짜 뿌듯해. 한 10권 보고 나면 나는 우리나라에 나온 모든 문제집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난공불락이다. 다 풀 수 있다. 웬걸 시험에 들어가면은 그 기출문제랑 똑같이 내지 않기 때문에 변형 문제가 나오잖아요. 주제는 똑같은데 변형된다고. 그죠? 근데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문제집을 그냥 암기하듯이 공부하신 분들,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이런 분들은 완전히 충격받아서 못 풀어요. 못 보던 문제가 나왔네? 그것도 못 보던 문제가 두세 문제 연달아 나오면
겁이 납니다. 내 공부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고 시험장에서 겁먹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기가 떨어지면 이제 문제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틀려. 아는 것도. 되게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많아봐야 500개 줄여가지고 이거를 반복해서 한 20번 정도 10번 20번 정도를 나만의 프리버로 계속 풀면은 어떤 문제가 변형 문제가 나도 풀 수가 있어요. 응용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면 재무관리 예를 들어 볼게요. 재무관리 문제는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계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냐면 자 계산 문제가 나왔어. 푸는 방법이 첫 번째가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죠? 그 다음에 이 공식 1, 공식 2, 공식 3 똑같은 문제인데 공식이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면 알지만 어떤 공식 써야 되느냐에 따라 시간과 그런 게 이제 그 정확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보기 간의 상충관계 논리성을 갖고 풀 수 있어요. 아니면 보기 내 논리성 앞뒤가 맞는지 이거 풀 수도 있고 출제자 의도로 풀 수도 있어. 출제자 의도 갖고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 갖고 풀 수도 있고 용어의 정의 갖고 풀 수 있고 되게 방법이 많아요. 저랑 문제표로 해보시면은 제가 이걸 다 해드려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를.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방법이 요거 하나다. 그럼 이것만 믿고 이것만 익히고 넘어가거든. 근데 그러면 내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나오면 이 방법 말고 이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고 나서 이 문제는 요 방법이 제일 좋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머리가 수리력이 뛰어난 분도 있고 논리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논리력이 뛰어난 분은 계산 풀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풀 수가 있어요. 추상성이 높은 분들은 그림 그리면 훨씬 답이 빨리 나와요. 안전하게. 그런데 이 문제집에는 이 중에 하나만 딱 덜렁이 있거든요. 그거 믿고 따르지 마시고 그냥 의심하시고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해보시고 나한테 이게 좋잖아요. 그럼 문제에다 옆에다 써놓는 거예요. 이건 이 방법으로 푼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패턴을 보면 이렇게 푸는 거고 몇 분 걸린다, 몇 초 걸린다가 다 있어야 돼. 그걸 표준화 시켜놔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그게 써먹힐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1초짜리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2분짜리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잘 구별하셔야 시험장 가서 그걸 시간안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해봐야지만 이 경험이 쌓여서 문제 보자마자 딱 나와요. 이건 오래 걸리는 문제, 금방 푸는 문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실전과 동일하게 제 생각으로는 약 3회에서 5회 정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5회 이상은 많아 보이고요. 3회 이하는 좀 작아 보여요. 느낌이. 그래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실전 연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실전과 동일하게는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이제 날짜를 잡아서 보게 하면요. 그 시험장에 오지 않고 나중에 받아다가 가서 집에서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만 문제집 푸는 거 똑같아. 그거는 하나만 하고 실전하고 동일하게 뭐냐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죠? 와서 앉아서 대기하고 문제 풀고 사인하고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답안 체크하고 내고 이걸 다 거치셔서 그 안에서 발생할 다양한 위험 이거를 극복하는 이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이 뭐가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위험은 뭐가 있냐면 지각하는 거, 지각.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입실 그러면은 8시 57분, 8분 되면 막 뛰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막
택시 대절하고 뭐 수능 같은 게 오토바이 타고 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늦으면 진짜 그건 안 되는 거고, 막 겨우겨우 막 땀 흘려서 뻘뻘 흘리고 와서 겨우 문 닫는데 뭐 잠깐만요 하고 말려갖고 내가 들어가서 앉았다. 시험장에 겨우 앉았다. 조용한 분위기에 나 혼자 막 헐떡거리고 막 땀 막 닦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생겨요. 너는 왜 시험 보는 날 늦냐?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지. 그쵸? 그럼 거기서 기가 벌써 꺾인다. 너는 이번 시험에 넌 틀렸다. 너는. 이렇게까지 늦게 오면 어떡하냐.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오다가 뭐가 지하철이 막혔든 뭐가 사고가 났든 아니면 뭐 예,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시험장까지 한번 가보잖아요. 근데 안 가보면요. 의외로 이 버스 정류장에서 시험장까지 그 정문에서 저 시험장까지 거리가 의외로 멀 때도 있어. 한 10분 잡았는데 15분, 20분 걸릴 때도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5분 늦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각하면 거기서부터 많은 것이 많이 와해가 됩니다. 정신력이. 두 번째는 지각 안 하고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가만히 공부하고 있다가 시험 시간 10분 전에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면 갔다 오다가 늦으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안 가고 참아도 힘든 거고, 갔는데 가보니까 막 줄이 엄청 서 있어.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생길 거고. 그 아침에 뭘 먹었지? 뭐 이런 거 생각나면서 거기도 후회가 된다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아마 우리 시험은 좀 덜 그런데 회계사 시험은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 보시면요. 딱 답안지 펼치면은 어떤 애가 막 계산기를 두드리거든요. 그 마음이 되게 급해져. 나는 지금 이론 문제 풀고 있는데 계산 문제 저기 3번인가 4번가 있어. 그럼 내가 늦은 것 같잖아요. 거기서 기가 막 꺾인다고 막 이런 거 경우도 있고, 어떤 애가 내 뒤에 앉은 애가 내 의자를 발로 툭툭툭 건든 애가 있어요. 그런 도 있고, 한여름에 시험 보면은 땀 냄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수도 있고. 이게 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쵸? 시험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변수는 내 실력보다 점수를 더 나오게 하는 쪽은 거의 없고요. 내 실력보다 덜 나오게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문제를 나눠줄 때 나는 저 끝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부터 나눠주는데 앞에가 막 펴서 보고 있다. 그걸 막 지적하면서 그럴 수도 없고 그냥 화만 나는 거 속으로. 그쵸? 한두 문제 내가 밀린다는 생각 들고, 거들 때도 막 뒤에서부터 걷고 나와. 쟤는 아직도 풀고 있고. 이런 게 다 나한테 기를 좀 꺾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다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도 한 위험이라도 만나면 거기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쌓이면은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하면 다 극복이 돼요. 이 정도 해보면. 시간 안배도 해봐야 되고, 모의고사에도 난이도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 대처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우면 또 막 그냥 편하게 풀다가, 그러니까 편하게 풀다 보면 한두 문제 그냥 실수하는 경우도 또 편하게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또 너무 어려우면 좌절해갖고 그냥 풀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그걸 다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이 경영학이 되게 쉬웠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경제보다 무슨 표준 점수가 15점인가? 더 낮았다면서요. 10점인가 15점인가. 그래서 쉽게 나올 때도 그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쉽게 나오면 다 맞춰야 되거든, 사실은. 한두 문제 차이로 그 점수가 확 깎이니까. 그걸 다 극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10번, 20번 풀면 그 시간 낭비거든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을 건 별로 없어요. 실력으로는. 그냥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경험을 갖고 실전 가서 실수 안 하시고 위험을 잘 극복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실 거고, 제가 이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드렸지만 요 순서대로라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 중에 이거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시에 해도 돼요. 동시에 해도 됩니다. 다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날짜는 오늘 출발하지만 갖고 계신 실력이나 이런 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 옛날에 보면은 아예 큰 이렇게
그 A4 말고 A3나 이런 걸 갖고 와서 거기서 직접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예. 그것만 봐, 그냥 그것만. 그런 친구도 있고 다 다양해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냥 들으면서. 이런 친구도 있고, 요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근데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만 하시면 되고, 그 성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맨 앞에 3주에 모든 게 다 걸려요. 여러분의 1년의 운명이 지금도 3주에 달렸습니다. 3주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여기까지 오는 시간, 이동 시간엔 또 뭐 할 건지, 그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이런 거. 제가 공부 요령도 다 말씀드릴 예정인데, 뭐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내일이 됐어, 내일. 내일 되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모레 되면 이렇게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쯤 되면 이걸 많이 까먹게 돼요. 저는 공부 요령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갔어요. 내일이 아니라 내가 오전에 뭐 10시부터 11시까지 경영하고 저녁 때 뭐 7시에서 8시까지 경영했다 그러면 7시에 다시 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고 요만큼만 가도 돼.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한다?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무조건 공부는 1페이지부터 시작하죠. 무조건. 잠깐 나가 커피 한 잔 먹고 와도 다시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요거를 만약에 10분이 아니라 그냥 1시간 걸렸다 칠게요. 1시간. 그러면 여기까지는 1시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절대 1시간 안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40분? 한 20분 더 하면 되지 뭐. 그쵸? 그 다음날 이거 할 때는 몇 분 걸려요? 한 20분에 30분이면 돼요. 그 다음날은 5분이면 돼요. 5분. 그 다음날은 스쳐 지나가도. 근데 안 스친 사람과 스친 사람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공부할 때 이게 까먹기 때문에 모든 과목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론이. 그럼 이거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돌아가. 이해하고 와야 되니까. 맞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면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멈추세요. 이해가 안 되면 멈추고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해결하고. 그럼 이해된 거잖아. 그럼 다음 거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와서 이해되고 넘어가고 이해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회독이 됐는데 1회독이 한 200, 어떤 앞에 건 200회독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막 눈에 훤해. 그냥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흐름도로 머리에 남아 있으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이론으로 남는 게 아니라 모담에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면은 그 앞에가 뭐가 있고 뒤에가 뭐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남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제가 해보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면 1시간 다시 해. 1시간 다시 또 한다고.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런 방법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 제가 직접 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걸 다 강요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서브노트를 제가 검사했어요. 노트 검사를 했었어요. 막 코멘트 써드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진 말고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저한테 만약에 검사를 받고 싶다. 내가 일부러라도 그런 걸 좀 의무감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진행하면서 뭐 조금 수정하고 싶다. 나한테 맞게 얼마든지 하시고 저랑 필요한 말씀 나누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냥 권유할 뿐인데 한번 해보시고 1년을 잘 활용하시면 특히 여러분처럼 2차 주관식 논리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저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인출.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나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나오는 거를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리.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